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주말 일요일 7시 조금 덜 된 시간입니다. 네, 잘 보내고 계신지 궁금하고, 어, 어쨌든 잠시 동안 또 주말 동안 시장에서 떨어져 있으면서 감각을 잃어버리시지 않게 제가 중요 포인트들 그리고 종목들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분위기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 월요일 아침까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오늘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사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주식의 근본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태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그리고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주식에 왜 실패하는가, 욕심, 뭐 또 테마, 그리고 누가 사라 그래서 산다, 뭐 이런 내용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 되게 유명한 그런 말인데, 1단계는 초심자의 행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부동산을 투자하고 처음 주식을 투자하면 돈을 벌 확률이 높다라는 그 초심자의 행운이죠. 그래서 그런 노름판에 가서도 꼭 처음에 돈을 따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다시 주식으로 돌아오면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첫 번째의 돈 맛을 보고 그리고 나는 잘한다 하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단계이죠.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더 잘 아는 거죠. 그러면서 자금을 투입합니다. 만약에 한 번, 두 번 더 따게 되면 이제 정신 없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제 좋은 흐름을 유지하는 것 같다가도 세 번째 이제 어쨌든 우여곡절이 오겠죠. 그러면서 물타기를 하는 순간 고통이 왔을 때 이제 물타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벌었던 거 그리고 주식에 투자하지 말았어야 될 돈 여러 가지 필요한 자금들이 투입되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실패하게 되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특히나 저 개인적으로는 한 번씩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그 저희 증권사 직원들이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생각보다. 특히나 이제 요새는 주식 말고 지금같이 라임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거의 대체 상품, 이제 금융 상품이라고 해서 뭐 ELS나 펀드 이런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시장 현업에서도 주식에 투자하는 플레이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뭐 위에서 내려오는 레포트 몇 개 읽어가지고 투자 권유하고 그런 식이 사실상 현실인데 특히나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년 내내 시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아침에 시작하면 종목 리뷰하고 뭐 9시부터 3시 반까지 특별한 일 없으면 하루 종일 시장을 봐야 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1년 내내 시장을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뒤에도 나오지만 사실 뒤에 어떤 재밌는 차트를 준비했는데 그 확률이잖아요, 확률. 계속 참여하면은 결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하는 프로 스포츠 팀 1위 팀이라도 매번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승률이 6% 넘어가면, 아니, 6할 넘어가면은 이제 0.6%, 0.6 이상 넘어가면은 10을 봤을 때, 1로 봤을 때, 그러면은 우승하잖아요, 결국에. 근데 이런 거죠. 계속 하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물타기 하고 확신하고 결국에는 시장에서 무너져 버리는 그런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실 길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아무튼 이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1년 내내 시장 참여하는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뭐 여기에는 없지만 이런 좋은 글에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쉴 때는 좀 쉬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오지랖이었고요. 사실 그래도 공부를 하고 좀 더 냉철한 마음으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권 증시 노트, 주간 노트에 계속해서 코로나 얘기를 쓸 수 없어서 좀 약간 각색을 했는데요. 시장이 아침에 그 매일경제 앱을 까시면 이제 속보들이 나오고 주요 뭐 코로나 관련 속보, 날씨 속보 여러 가지 속보가 나오는데 아침에 장 시작할 때 그리고 그 다음 날 6시 반, 아침 6시 반에 미국 장이 어떻게 마감했는지 계속해서 메일로 팝업으로 속보가 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아침에 이제 눈 뜨고 이 기사를 보면 증시가 다우가 얼마나 올랐는지 다우가 얼마나 빠졌는지를 알려줘요.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그러면은 이제 뭐 2% 상승, 다우 2% 상승, 뭐 코로나 이슈, 뭐 완화, 다우 2% 하락.
하면은 코로나 이슈 부각. 계속 이게 지금 세 달, 네 달째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경제는 무너졌어요, 확실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서도 코로나 이슈 때문에 코로나 빠지면은 코로나 때문에, 오르면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분석이 무의미한 시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약간은 좀 재미없는 그런 시장이 지속이 되고 있고, 지난 금요일 시장만 놓고 보면 일단 눈앞에 지난 금요일 날 미국장은 재밌었어요.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아주 호재로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이 주가 상승에 대한 뭐 그런 근거가 있는 아주 좋은 내용이었었기 때문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5만 명이 매일같이 넘어가는 상황이고 신규 확진자가 그러면서 코로나 부각되면서 다시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장 막판에는 유동성 자금이 많이 풀려 있다라고 해석되면서 다시 올랐어요. 결과적으로 이 다시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유동성 확보, 결국 계속 코로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지겨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시장을 확신하기 어렵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우리 시장으로 보면은 저는 이 유동성 확대 또는 이 코로나에 면역된 이 부분이 지금 우리도 60명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2050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이제 계속되는 상승 밴드에 있다. 뚫고 나간다는 게 아니라 이 밴드에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번 코로나 때문에 흔들리지만 원칙을 잘 세워놔야 되는 게 일단은 2050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할만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2050이 무너지면은 강하게 무너진다면 이제 시장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잠깐 올라오는 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만한 종목이 없다라고 혹은 SK바이오팜에 실제로 매수가 안 걸리고 대기하는 자금이 꽤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급하게 들어가시기보다는 좋은 타이밍, 이 밴드 안에는 있을 텐데 이 밴드 하단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유동성, 결과적으로 유동성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학습 효과가 있었죠. 저도 사실 여기에 많이 기대는 그런 입장인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상승했어요. 그렇지만 현재 유동성 상승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에 풀었던 자금으로 인해서 2년 동안 폭풍 상승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잠깐 먼저 S&P의 역사적인 차트를 보여드리면 오늘 날짜로 한 거긴 하지만 2007년입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주가가 월봉입니다. 급락하는 상황이 왔죠. 1300 하던 S&P가 600까지 떨어지면서 반토막이 났어요. 물론 현재는 3000까지 올라왔지만 어쨌든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2년 동안 폭풍 상승을 합니다. 거의 다 한 60% 이상 만회를 했어요. 잠깐 꺾이기 전까지. 물론 뭐 더 길게 보면은 현재 놓고 돌아보면은 뭐 이렇게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실제로 투자하면서 느끼기에는 이 정도의 공포가 또 피부에 와닿잖아요. 그래서 공포가 뭐 여러 번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유동성 상승이 증시에 가져다 준 효과는 생각보다 길게 유지됐다라는 그런 정신적인 안도감을 주는 그런 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을 정리하면은 어쨌든 외국인은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관심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픽으로 분류되는 이제 이 네 가지 대장주를 서비스업으로 하는 이 픽 그리고 간간히 들어오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 서비스업의 사이클 막바지에 들어오는 이 대형주들 위주로 시장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어쨌든 주식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반반보다 조금 낮기는 한 그런 시장입니다. 만약에 10개 중에 한 4개 정도 맞추면은 잘한 거고요. 6개 정도 맞추면 돈을 버는 거죠. 확률이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한 50%를 여기 기점으로 보면은 2020년 3월 10개밖에 상승을 못했다고 하네요. 상승 종목을 퍼센트로 나타냈을 경우에 아주 지옥이었죠, 이때.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 선방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종목들이 많이 선방하면서 결과적으로 10개 중에 7개를 사도 이익을 보는 그런 구간까지 왔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50 약간 언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가 50% 확률로 수익을 냈어요. 그러면 그 50%의 자금으로 또 50%를 하면 0.25가 되는 거죠. 25%로 줄어들고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본다면 계속 확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주식시장의 평균을 이렇게 내보면 50% 정도는 맞추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10개 중에 8개가 손실이라고 하면 이제 뭔가 잘못된 투자를 하고 계신 거죠. 자꾸 쓸데없는 소리로 넘어가네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삑 종목들, 증권사에서는 최대 이슈예요. 계속해서 서비스 업종만 오르는 와중에 바이오와 배터리, 지금 현재 대형주 중에서도 배터리, LG화학이랑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등등 해가지고 배터리, 바이오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그다음에 게임까지 해서 현재로서의 시장을 주도하는 이 업종들이고, 나머지 업종들에 대비해서 아주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이거는 6월 수익률 대비해서 7월 현재 누적 수익률인데, 똑같은 포트로 투자했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하위에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고, 6월 수익률은 몇몇 종목들이 주도하는, 사실 5월, 6월도 5월 성과네요. 왜 5월이 나와 있지? 어쨌든 우리가 6월 4, 5, 6은 성과가 아주 좋았어요. 현재 7월이라서 아직까지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몇몇 종목을 잘 잡아서 오를 수 있었던 시장이라면, 지금 7월은 일단 하위에 있는 종목들이 시장 전체를 끌어내릴 확률이 더 크다라면서 이 삼성증권에서는 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증시가 좀 한눈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간간히 들어오는 대형주, 그리고 시장을 주도하는 건 확실하게 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50을 기점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잘 굴리면 그래도 7월도 우려할 만큼 나쁘지는 않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종목이 중요하겠죠. 뒤에 또 종목 볼 테고요. S&P 보시면 일단은 좋은 흐름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모습, 3140까지 좋은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이 분봉을 안 갖고 왔네요. 분봉을 갖고 온 것 같은데 이게 또 섞이면서 빠졌나 봅니다. 어쨌든 이거를 만약에 일봉으로 요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려있는 몸통을 하고 있지만, 앞서 정리해드렸다시피 고용지표 발표할 때 올라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빠졌다가 장 후반 들어서 오르는 모양새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 일단 장 초반부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왜냐면 되게 중요한 게 2150에 제가 생각하는 아주 좋은 밴드에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 높은 수준이라 높은 수준에 있는 2150이라는 숫자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전날 미국장의 장 막판의 흐름이 중요한데, 일단 오르면서 시작을 했어요. 오르면서 마감을 했어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은 아주 조용했어요. 아주 정말 재미없는 시장이었고, SK바이오팜의 대기 자금만 확인하는 그런 아주 웃긴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도, 기관들도, 외국인들도 크게 관심이 없는 그런 시장 상황이었고, 이거는 금요일 시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표. 의약품 쪽에 셀트리온과 삼바, 그리고 SK바이오팜에는 일단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세로 좀 돌아선 모습이에요. 뒤늦게 수급이 풀린 이제 개인들이 조금 실망 매물들을 다른 쪽에 투자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SK바이오팜이 안 사지니까 어쨌든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첫날에 그리고 둘째 날에 SK바이오팜이 매수가 아마 여러분들도 다 대기 매수를 상한가에 걸어 두셨겠죠. 시초가에. 그러면서 그걸 내 잔고에 딱 들어오는 그 쾌감이 있거든요. 상한가 잠깐 풀리면서 들어오는. 그걸 받으신 분들은 정말 로또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정말 로또고, 이제 나머지의 대다수 99% 분들은 이제 안 사지거나 대기 물량으로 마감하셨을 텐데, 아무튼 정말 대박이신 것 같고 축하드릴 만한 일입니다. 전생에 뭘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전기전자 업종에 조금 대형주가 들어오는 거는 이 개인들이 이쪽으로 수급이 몰릴 때 틈타서 계속 이틀 연속으로 큰 자금이 전기전자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저는 다시 한번 또 좋은 흐름을 보일 것 같고요. 전기전자 업종의 개인들은 떠나는 모습, 서비스 업종은 떠나는 모습, 외국인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사이클이 이쪽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 삼성과 SK, 그리고 삼바 쪽에 조금 이제 밀리는 모습이고, 셀트리온도 거의 보합으로 마감했어요.
그러면서 LG화학과 여기 밑에 있는 SDI가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이건 뭐죠? 외국인들은 일단 SK를 많이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은 일단 벌 만큼 벌었어요. 그래서 SK를 팔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4만 원짜리가 16만 원이 되기까지 3일밖에 안 걸렸으니까 대단한 거죠. 만나는 분들마다 SK를 물어봐요.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좀 대단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와 삼전이 눈에 띄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나머지는 SK 바이오팜 매도, 한바 매도, 그다음에 셀트리온은 없네요. 셀트리온은 여기 시총 하위에 머물러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음, 기관. 기관을 보시면 계속해서 여기 SDI가 상위에 맨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LG화학에 비해서는 좀 많이 오르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종목을 좀 뽑아보려고 했더니 결국에는 이제 개인들 카카오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SK 바이오팜에서 대기 매수로 아주 로또 받으신 분들 잘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삼바 반대로 가고 있고. 그래서 시장 흐름은 일단 대략적으로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바이오 쪽은 물론 SK 바이오팜은 예외긴 하지만 그동안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셀트리온과 삼바는 일단 다음 주는 조금 우려스러운 모습이 보이고 다시 대형주 쪽으로 좀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차트로 시장을 보면 어쨌든 이 저항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항을 받는다는 거는 뚫지 못하고 이렇게 저항을 받으면 지지를 받으면서 혹은 저항을 받으면서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지받지 못하고 뚫렸던 거, 저항을 뚫지 못하고 뚫려서 하향, 마찬가지로 뚫지 못하고 하향, 뚫지 못하고 여기 지금 지지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2050선을 아주 잘 지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장을 안 보시더라도 2050이 밑으로 무너졌느냐만 잘 체크하시면 다음 투입 타이밍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을 보면 서진 시스템과 KMW 양대 산맥을 제가 7월 종목으로 뽑아 드렸는데, 일단은 서진 시스템이 대장 노릇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사실은 KMW가 대장인데 뭐 제가 모르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서진 시스템의 상승폭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쨌든 25,000원대 하던 게 35,000원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에서 KMW는 나쁘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이 있어요. 그래도 대장이 달려주면 반응하겠죠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KMW 일단 계속해서 지켜보는 걸로 하고, 5G에 관련해서는 물려도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봅니다. CJ 제일제당 아직 팔진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제 코멘트를 참고하셔서, 특히나 제가 가장 지금 현재 유력하게 보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음,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팔고 싶은 그런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단은 어디까지 가는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코로나 종식되기 전까지 뭐 안 팔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가짐으로 안 팔려고 하고 있어요. 거래도 많이 줄었고 조금 불안한 모습이긴 한데 일단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선 사이클에 있는 뭐 삼전, 그다음에 LG화학, 서비스 업종, 아이고 이게 일로 가는 게 맞나? 뭐가 좀 이상한데요? 좀 이렇게 돼야 되나? 죄송합니다. 이 사이클에 있는 종목들도 늘 옳지만, 언제나 옳지만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워요. 외국인들이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서 또다시 사이클을 잡긴 힘들 것 같아서 저는 약간 시장에 이제 외적으로 나와 있는 이 종목들을 가지고 7월을 대비해 보려고 합니다.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GS건설, 이 건설주가 제가 보기에는 7월에 또 의외의 변수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17일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주춤했던 시장이 현재로서는 공급 확대 이슈가 아무래도 시장의 큰 흐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설주가 영향을 받고 땅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한샘과 리바트, 제가 지난번 방송에 언급드린 이후로 어저께도 금요일도 큰 폭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한샘과 리바트를 놓쳤다고 푸념을 하면서 또 금요일 날 또 못 담았거든요. 놓쳤기 때문에 뒤늦게 따라 들어가면 사실 무섭잖아요. 이렇게 될까 봐. 예를 들면. 그래서 못 담았지만 어쨌든 그런 감각이 죽었던 거에 있어서 저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한샘 리바트는 우리 한샘으로도 좋은 기억이 있었잖아요. 한샘도 진짜 아쉽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두 친구를 못 잡아서 GS건설이 더 와닿는 것 같고요. 그리고 7월 종목에 LG 디스플레이 좋다 말았다 하고 있습니다. 11,000원대에서 계속 유효하다고 보여지고 그 결과적으로 끝판왕, 이제 언택트 종목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는 KG이니시스도 6% 오르면서 일단 뭐 코로나에 관련된 종목들은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나고 있습니다. KG이니시스 정말 대단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마찬가지로 이 사이클 종목 외에 있는 이 위성 종목들 좋은 흐름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삼성 SDI가 저는 이 지난 신고가를 40만 원을 뚫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외국인들도 지금 고민이 많을 것 같다라는 저의 그냥 지극히 일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바이오에 다 몰려 있는데 개인들의 수급은 사실 지금 대형주로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은데 삼성과 하이닉스를 사자니 부담스럽고 거의 뭐 5만 3천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서 테마도 마땅히 없어요. 그냥 무작정 대형주? 그건 아닌 것 같고, 바이오는 한번 해먹었고, 그러면서 나머지 대형주들, 그리고 테마가 있는, 배터리 관련돼서 테마가 있는 SDI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가지고 계신 분들 꽤 계실 텐데, 일단은 방법이 없습니다. SK는 사실상 베팅 성격이 매우 강했고 27만 원이 지금 사실 덜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 좋은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SK는 저도 분석이라기보다는 테마성으로 들어갔던 종목이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다면 일단 보유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SK 바이오팜을 사셨던 분들은 정말 전생에 뭘 구하셨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70만 주에 내 계좌에 100주, 200주라도 들어와 있으면 정말 그만한 로또가 없는 것 같습니다. 49,000원이 지금 뭐 3일 만에 16만 5천 원이 됐네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가요? 아무튼 정말 아쉽고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정말. 시컷 분석해서 종목 공부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3일 만에 3배가 나버리는데. 시간 외에 장 마감 현황도 보면은 거래량이 뭐 거의 없어요. 10주, 20주 대입니다. 10주 단위, 100주 단위죠. 장고에 들어와 오셨던 분들, 시간 외까지 주문 내면서 장고에 받으신 분들은 아주 그냥 좋으시겠습니다. 장량이 100만 주가 쌓여 있네요. 아무튼 오늘 방송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날씨가 더워서 아마 처지는 게 사실입니다. 시원한 열무국수 한 그릇 하시면서 또 힘내시고 다음 주에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